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토이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돌아왔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 저희의 방송이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언젠간 안 돌아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매주 돌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저희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완전히 맞췄죠? 예. 네네. 저는 틀렸고, 이번에 생각보다 달러 원 환율이 많이 올라서 가터가 완전히 맞췄습니다. 1시간 정도 틀렸던 거는 오버슈팅 한 거라고 보고, 맞춘 요인, 그러니까 주식이 좀 조정을 받고 달러 원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맞췄나요? 이게 사실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제가 위험자산, 특히 주식시장의 어떤 과매수 분위기, 이런 거에 대한 조정이 언제든 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식의 의견을 꽤 오래전부터 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오래전부터 드렸던 거는 틀린 거죠. 틀리고 조금 더 틀리다가 시종일관 주장했던 게 한번 제대로 맞았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 분위기는 지난주부터 조정이 좀 되긴 했어요. 미국 금리 상승, 그리고 금리 상승에 기댄 원달러 환율 상승이 조금 위험자산에 대한, 특히 이제 신흥국 자산에 대한 조정의 비밀을 좀 준 것 같고, 결정적으로 게임스탑, 네. 요즘 엄청 핫한데, 게임스탑을 비롯해서 공매도가 많이 쳐져 있던 소형주를 글로벌 개미들이 그동안에 울분을 터뜨리듯이 정말 무한 저글링 러시 하듯 이렇게 하나씩 고장 깨기를 하면서 네. 엄청나게 변동성이 확대가 됐고,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확대되고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의 주식시장에서 큰 손들, 또 헤지펀드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큰 변동성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매도세를 펼친 것이, 화근이 됐죠, 화근이. 네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핑계일 수도 있는데, 명목상으로는 이런 위험자산 시장의 변동성 폭발이 아이러니하게도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되면서 가장 대표적인 FX에서의 달러가 글로벌리 굉장히 강세를 띈 그런 한 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빅스 이게 하루 저녁에 60% 올라서 20대였던 게 30대가 되고 그랬더라고요. 네. 네. 역시 시장은 늘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매주 환율에 대해서 또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맞춘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는데, 일단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1년 반 동안 했는데 그 사이에 제가 둘째가 나왔고, 녹화는 사실 금방 끝나는데 편집에 한 5시간, 6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죠. 근데 이게 주말에 애기들 봐주다 보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이 편집하는 이 과정이 좀 고통스럽다.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주제가 사실 환율만을 타겟으로 환율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편이다 보니까 시청자 층이 좀 넓지 않다는 그런 약간 한계도 절감을 해서, 제가 언젠가 좀 애들이 좀 크고 시간이 좀 되면 사실 이거 굉장히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몇 년 후에는 또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쉽게도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저는 매주 또 열심히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매주 어떤 테마가 2주에 15분, 20분 되는 영상에 담아내기에 가장 중요하고 또 시적절한 테마일지를 늘 고민하면서 이렇게 1년 반을 지냈더니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재미도 있었고, 또 매주 이렇게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는 여러 분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가터도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도 2019년 6월에 처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한창일 때, 그때 이제 기억이 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한 취지는 스스로도 이 금융시장에서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런 거 준비하려면은 또 미리 좀 더 집중해서 시장을 봐야 되고, 좀 관찰해야 되고, 분위기를 파악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 개발에도 도움이 됐고, 저희가 알고 있는 금융시장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느낌들, 그리고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이 경제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공유하고자 그런 의도에서 한 거고, 매주 거의 안 빼놓고 한 것 같은데, 네. 되게 저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게 계속 쉬게 될지 다시 돌아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뭐 좀 그런 느낌이라 모쪼록 저희 방송을 구독해주시고 꾸준히 봐주셨던 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그걸로 저희의 역할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모토는 뭐 저희들이 공부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들한테 떠먹여 드리자, 네, 이런 거였는데, 물론 저희가 언제나 맞진 않았고, 하지만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늘 V맨으로서 또 기대사로서 V자 반등을 할 것이다, 또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 이런 전망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네, 느낌상으로는. 네, 뭐 저희도 금융시장 딜링룸 생활을 한 지가 벌써 뭐 한 6, 7년 이제 그렇죠. 돼가는데 네,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어렵고 남들이 안 하는 좀 생소한 업무라서 이런 경험들을 좀 공유해보자라는 의도가 좋았던 것 같고 스스로도 만족스럽고 네. 올해는 참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월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탐욕과 공포는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커지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어서 과연 올해 당장이 어떻게 될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하는데 간단하게 올해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나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뭐랄까 인류의 위대성, 어떤 점도 극복을 해나가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에는 약간 비관론자가 돼서 코로나 점점 퍼지고 백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때 나올지 괜찮은 게 나올지, 그리고 막 트럼프 같은 좀 이상한 정치인이 또 되진 않을지,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도 두 번째 국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더 강한 압박이라든지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하나쯤은 터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안 터지네요. 네, 백신은 잘 나왔고 트럼프는 떨어졌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인류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이런 위기, 뭐 감염병 위기도 결국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점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뭐 계속해서 달러 강세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이 좀 뒤처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워낙 순수출 국가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원은 장기적으로는 점점 하락하는 게, 점점 1,000원을 향해 가는 것이 저한테는 편안하고 이렇게 되는 게 순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장기 전망이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기적으로?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월 시작이 만만치가 않고 많은 장밋빛 전망들을 충분히 선반영한 상태에서 올해를 맞이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거의 뭐 장밋빛 미래를 연끌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많은 PB가 교차했고, 그리고 투자자들의 탐욕 수준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구나라는 거를 이번 주에 특히나 느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결국은 완전히 언제 잡힐지까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는 힘들다. 왜냐면 백신이 이제 나와서 접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백신의 보급과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올 한 해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많은 감염자들이 나오는 선진국부터 해서 접종이 되면 완전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 한 8, 90% 이상은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예전의 생활로 돌아간다는 거는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유동성 해소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된다. 그게 올 하반기가 될지 내년 상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어떤 이런 큰 변동성 하에서 뭐 많이 올랐으니까, 위험자산은 많이 올랐으니까 꽤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또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무슨 추세적인 하락과 어떤 추세적인 폭락, 무슨 금융위기나 그런 거를 촉발할 만큼의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깊은 조정이 와도 다시 용기 있게 좀 분할해서 담아볼 만한, 그렇게 되면 올 한 해 정도는 그런 저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수익 실현을 작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주지 않을까. 저도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되고 금융시장이 좀 정상화가 되고 실물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하면서 뭐 주식이 작년만큼 이렇게 폭탄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우리 인간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미국 재정 부양책, 민주당의 정책 기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시작한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좋지 않을까. 환율 입장에서는 지금 좀 이제 그간 달러 약세에 대한 어떤 되돌림 성격이 좀 강하게 나와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라고 놀랄 수 있는데 요 국면이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좀 가던 길 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1,000원까지는 모르겠고 한 1,050원을 다시 트라이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위로는 좀 더 가봐야 1,150원 가겠어요. 뭐 그건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네. 그래서 환율은 좀 다시 달러 약세 분위기로 좀 갈 것 같고 금리도 생각보다 크게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렇죠. 생각입니다. 네. 역시나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인플레에 대한 의구심이 거치지가 않았고 그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올해는 물가에 초점을 맞추고 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한다. 그러면은 고유동성 환경이 지속될 거다. 그러면서 달러 약세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의 개인 의견이었고요. 애기 키우고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저희들은 계속 금융시장에서 딜링룸에서의 일을 계속 하고 싶기 때문에 언젠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많은 그리고 큰 성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덱터의 주간 하늘 전망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